다른 재판에서 인정된 성추행,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지난해 7월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찰은 5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제 작년 4월 박 전 시장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전 직원 A씨의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A씨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B씨는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또 다른 서울시 전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를 성폭행한 피고인 A씨는 B씨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상해는 내가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원인이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는 이 과정을 들여다봤는데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원인 중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도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 B씨에게 야한 문자나 소곡 차림의 사진을 전송해 왔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달라. 이런 문자들을 보냈다. 그리고 남자를 알아야 한다면서 굉장히 성관계를 거론한 듯한 그렇게 해서 피해 진술도 언급돼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어제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판결 자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자체를 다룬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직원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는데 그 피해자가 바로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해왔던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는 내가 서울시의 다른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성폭행한 직원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당한 것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있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쨌든 저희가 주목하는 건 검찰이나 경찰이 5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사실상 공소권이 없다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법원은 그 사실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명확히 했어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어제 이제 법원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지금 박 전 시장의 의전비서를 했던 비서가 지금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비서로 있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라는 사람을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모텔 들어가서 성행위 하는 거 우리가 중간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두 명의 가해자로부터 공통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아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고요. 지금 어제 이제 판결문 자체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박원순 시장의 비서했던 사람이 모텔을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무죄를 주장했던 걸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피해자는 굉장히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신의 치료를 받고 있고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비서관 A씨가 저 부분은 나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고 박원순 시장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그로 인한 트라우마지 나의 성행위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판결을 하는데 이제 형량을 3년 6개월 상당히 중형이라면 중형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가벼운 형이라면 가벼운 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의 트라우마를 받은 건 맞는데
일단 그 전제된 사실로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근데 사실이다라고 그냥 적시하지 않고요. 예.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예. 적시했어요. 금고 불렀죠. 틀림없다 이렇게. 네. 그렇지만 그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 자체는 고통을 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인은 이 비서가 제공한 것이다. 중요한 원인은 이제 그렇게 해갖고 양형을 썼는데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은 이미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 사망 원인이랄지 피해자의 성추행을 했는지 이 부분을 사실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아마 수사가 어느 정도 돼서 결론은 나왔었겠지만 예. 어떤 사망의 원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에 대한 어떤 자책감이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실 수사가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발표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서 판결 이후에다가 성추행으로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으로 해서 고통을 받았다는 걸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재판 절차에서는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추행했다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증거가 제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제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 변호인은 크게 반겼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걸 이유로 피고인 측이 무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내려주셨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길을 잃었다. 아마도 박 전 시장이 극단의 선택을 하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나마 어제의 판결이 위안이 됐다. 이렇게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물론 이제 조금 전에 김광선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 공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수사하기도 참 어렵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밝히기도 참 어렵다. 그 입장은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올 새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개시하고 종결하고 수사 핵심 주체가 된 상황에서 보다 경찰 수사보다 또 정교해져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권과 절차 그리고 실체적 정의 이런 가치들이 이제 충돌하는 건데 경찰 주장 이런 거죠.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말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말고가 없기 때문에 그 판단에 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사했던 내용이라든지 정보를 공개할 수도 없다라는 게 이 경찰의 논리인 거죠. 그 말 자체는 저는 크게 성립 안 된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맞으면서 그 또 한 갈래가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어떻게 전달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그 여성단체 이제 대표하고 남인순 의원을 통해가 이게 들어간 거에 대해 가지고는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박 전 시장의 이제 작고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쪽 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걸 밝혀놓은 거죠. 그 말씀하신 경찰 이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저 부분하고도 충돌하는 것 같아요.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금 절차가 잘못돼도 되느냐라는 주장하고 이쪽 하면은 그 정의라든지 피해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돌아가신 분의 인권과 법적으로 공소권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다. 예. 이제는 어제도 우리가 거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거의 모든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충돌들이 벌어지고 그게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면은 이 판단에 이제 큰 짐이 기존에는 검찰이 많이 지고 있었다면 그렇죠. 경찰도 똑같이 짐을 지게 되는 거죠.